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집 하면 어떤 집들이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타운하우스가 떠오르죠. 지붕이 있고 그런 집이 처음 떠오르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높은 고층 빌딩에 통유리에 그런 영화에서 본 그런 집들이 떠오르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는 집은 월세가 한 2,700불, 한화로 하면 약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울산에 사는데, 울산에 350만 원의 월세를 가진 집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350만 원의 월세를 하는 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서울의 센터에 위치한 월세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지 한번 거두절미하고 일단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현관을 들어가서 이쪽에 보이시는 곳이 저희 거실입니다. 부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안방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형광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온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로 버텨야 하고요. 냉장고나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여기 오븐, 이 정도는 죽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사실 이게 다예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저희 집은 한국 평수로 하면 한 16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다면 저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네. 한국에서 이 집을 확인하고 내가 살아야 할 집이 여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스턴, 그리고 정확하게는 캠브리지, 이곳의 평균 원베드 원베스룸 집값이 이 정도 합니다. 네. 좀 더 비싼 집도 있고 이것보다 좀 더 저렴한 집도 있는데, 이 캠브리지 안에서는 대부분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집값이 이렇게 비쌉니다. 네. 근데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크게 없었던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 학교에서 캠퍼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사서 그 건물들을 평소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그다음 매니지먼트까지 포함해서 제공을 해주는 하우징이 있거든요. 기숙사는 아니고 이제 하버드 하우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일반적인 시세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한 거는 일단은 중개료가 따로 없었고요. 서류상 절차가 되게 간단했어요.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리스를 하려고 하면은 신용이 이제 없으니까 그거를 증명해주는 서류가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이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마다 제각각 달라서 제가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대부분 그 정도의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올 수 있었고, 큰 목돈이 안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딱 그 리스만 내면 되고, 나머지 비용,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수도세, 인터넷 사용비,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저희한테 청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곳의 좋은 점은, 이곳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택이다 보니까 주변 이웃들도 저희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네,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매너나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하는 것 같고, 치안 같은 거를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캠브리지는 대부분 이렇게 다 타운하우스예요. 그래서 낮은 건물들로 이어져 있고, 이곳에는 또 아파트 자체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캠브리지 안에서는 저희 아파트가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건물에 속합니다. 저희는 좀 고층에 배정을 받았는데 뷰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 앞에 보이는 그 찰스강 뷰가 조금 보인다는 거, 네, 그 정도가 장점인 것 같은데, 앞서 보셨다시피 집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웬만한 집엔 다 있는 세탁기, 건조기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세탁실, 건조실은 이제 따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든요. 무료는 아니고요. 한 2,000원 정도를 내고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곳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이거 하나만 보고도 이 아파트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플레이룸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좋아요. 한국에는 키즈 카페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뭐 여기는 이제 키즈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키즈룸 하나 있는 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와이프랑 아이는 키즈룸에 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한다고 잠깐 가서 놀고 오라고 했거든요. 집이 너무 좁다 보니까 여기서 아이가 이제 행동 반경이 좁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많이 구매할 수조차 없잖아요. 집이 어지러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공간에 가서 아이가 장난감도 갖고 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만나는 아이들과 같이 좀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아파트가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울산에서 살았어요. 물론 아주 싼 가격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권보다는 주택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이제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데이케어처럼 주거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캘리포니아, 뉴욕, 보스턴 이렇게 세 곳이 주거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시세는 아마 미국의 평균 주거 비용보다는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이곳에 와서 지내시는 분들은 아마 3,000불 이상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보스턴 시내, 주거 지역이라기보다는 상업 지역이고 오피스 지역인데, 그 시내에 사시려고 하시면 저희보다 신식 아파트에 살 수 있겠지만 아마 3,000불을 넘어가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가 주거 비용이 큰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학군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 및 캠브리지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꽤 유명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하버드나 MIT나 터프트나 보스턴 유니버시티, 이런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 학교에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제 이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무리해서라도 이곳에 주거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 주거 비용이 높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곳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안전한 생각은 들어요. 캠브리지 자체가 치안이 꽤 좋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뭐 보스턴 시내보다도 오히려 캠브리지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치안이 좀 좋고,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좀 더 주거 비용이 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좀 씁쓸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곳에 온 지 한 5개월,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생각하는 건 큰 집, 넓은 집, 새 집,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바꾸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굳이 넓은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 세 가족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아직 얘기는 안 해봤지만 좁은 집에 살되 주거 비용을 좀 줄이고 다른 곳에 더 효과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라이프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경험이 됐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큰 집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그에 맞는 가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제 스스로 제 소비를 늘리는 방향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와서는 집이 좁다 보니까 소비 자체도 많이 줄게 되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제가 생활했던 것을 조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간은 아니었다는 점. 네,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은 아닙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냥 좁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부동산 투자에는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희 집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조금은 씁쓸합니다. 뭔가 이렇게 다양한 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게 없다는 게 씁쓸합니다. 월세 350만 원짜리 집이라는 사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지만 저희는 뭐 5개월째 살고 있고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곳이 이제 보금자리가 돼서 여행을 다녀오면은 이곳이 아늑하고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기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 집도 좋고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사람이라는 동물이 자기 상황에 잘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계시는 저희 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다들 건강하게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지내보시죠.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